예, 그러면 이제 유형자산 거의 마무리를 했단 말이에요. 마무리했는데 제가 앞에서 설명 안 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어디냐면요. 교재 83페이지에 그 국공채 매입 있죠, 6번에. 요거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요거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자, 국공채 매입이라고 되는데 국공채가 뭐냐? 예, 국채가 있고 공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국채는 국가에서 발행한 사채예요. 국가에서 발행한 사채. 앞에서 사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었죠. 예, 공채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채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돈이 없으면은 국가도 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공공기관도 돈이 없으면은 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조달하는데 그 국가가 발행한 사채를 국채,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채를 공채라고 해요. 그래서 얘들이 국공채를 그 시장에다 내다 파는데 잘 팔리겠어요? 이자도 얼마 안 줘가지고 잘 안 팔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 우리나라에서 그 부동산 있잖아요. 부동산 같은 거 구매할 때 강제로 매입을 시켜버려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애가 자동차인데 자동차를 사요. 살 때 국공채를 강제로 매입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안 사면은 차가 등록이 안 돼요. 그래서 국공채를 만약에 그 파는데 얘들이 파는 가격이, 그러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입가가 700원이었다고 할게요. 근데 지금 당장에 시장에 나가면은 700원이 아니라 500원에 살 수 있는 거예요. 500원짜리를 700원에 강제로 매입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얼마를 더 준 거예요? 200원만큼을 더 준 거죠. 요 차익 나는 200원은 어쩔 수 없이 더 준 돈이기 때문에 무슨 가액에 포함이 돼야 될까요? 예, 차량의 취득원가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차량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킨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사례 볼게요. 사례 보시면은 업무용 승용차를 2만 원에 구입하면서 불가피하게 공채를 액면 취득하고 현금 지불하였다라고 돼 있죠. 간로의 단 공채의 공정가액은 3,000원이며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현재 시가가 얼마냐면요. 시가가 3,000원이에요. 이 3,000원짜리를 얼마에 매입하게 만들었어요? 매입가가 5,000원이죠. 지금 당장에 시장에 나가면은 3,000원에 살 수 있는 거를 5,000원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럼 얼마를 더 주고 산 거예요? 2,000원을 더 주고 산 거죠. 요 2,000원 더 주는 거는 차를 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더 준 돈이잖아요. 그럼 차값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 차를 사기 위해서는 2,000원에 그 손해보는 거를 감수하고 차를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0원의 차익분은 어디에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냐면요. 예, 차량의 차익이 얼마가 발생했죠? 예, 차익이 2,000원 발생했죠. 2,000원은 예, 자산, 구입하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자, 그럼 분개 한번 해볼게요. 분개. 예, 차값이 지금 얼마예요? 2만 원이죠. 그럼 국공채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이가 2,000원이죠. 그럼 차를 얼마 주고 산 거예요? 차변의 차량 운반구가 2만 원에다가 차익 2,000원 하면은 2만 2,000원이 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국공채는 얼마 주고 산 거예요? 예, 시가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앞에서 우리 배웠었죠. 사채 같은 경우에는 구입하는 목적이 만기 보유 목적이면 만기 보유 증권, 그 외의 경우에는 시장성 있고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면 단기 매매 증권, 이 외의 경우에는 매도 가는 증권으로 분류한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문제는 뭘로 하라고 돼 있어요? 공채를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올 건데 이 단기 매매 증권은 무조건 시가로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샀을 때의 금액은 시가가 취득가액이 된단 말이에요. 시가가 3,000원이죠. 자, 그럼 차값은 2만 원만큼 다 현금으로 줬네. 국공채도 현금, 그 다음에 차값도 현금 해서 25,000원이 나간 거죠. 자, 그럼 25,000원 나간 거 다시 한번 분석해보면은 원래 차값이 얼마였어요? 원래 차값이 2만 원이었죠. 자, 공채값이 얼마예요? 공채가 5,000원이었는데 이 5,000원이 2,000원하고 3,000원을 나눠가지고 자, 원래 시장에 나가면 얼마 주고 살 수 있다라고요? 3,000원 주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3,000원. 예, 공채값은 3,000원이 맞는 거고 더 준 돈 2,000원은 무슨 가액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요? 예, 차값에 포함을 시킨다라는 거. 자, 그래서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국공채 매입에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입가액하고 그 다음에 시가하고 공정가치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거기 보면은 일반 기업 폐기준에 따라 평가한 현재 가치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그 사채의 시가가 현재 가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현재 가치는 여러분들 몰라도 돼요. 회계 1급 시험에서 절대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현재 가치는 사채의 시가를 그 나타내는 용어다라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공정가액이 시가잖아요. 시가와의 차액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예. 자, 그럼 국공채 매입까지 설명을 다 드렸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요. 저기 뒤에 실전연수 문제, 실전연수 문제 쪽으로 가볼게요. 유형자산 실전연수 문제 쪽으로 가겠습니다. 잠깐 칠판을 지우고 갈게요. 예, 그럼 이제 400페이지 그 뒤에 실전연수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자, 1번은 풀었죠. 400페이지 1번은 풀었고 2번부터 풀면 돼요. 자, 2번 4월 2일 날 주택백으로부터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3억 원에 구입하고 현금 1억 원, 나머지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당일 취득세 1,000만 원은 현금 납부했다. 취득세는 자산금액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그럼 투자 부동산을 3억 주고 산 거예요? 3억 1,00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예, 3억 1,000만 원 주고 산 걸로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현금 1억 1,000만 원 줬죠. 취득세 포함해서. 나머지 어음 발행했으니까 상품이나 원재료 이 외의 것을 구매하고 어음을 발행하면 미지급금이 돼야 된다라고 썼죠. 자, 그 다음 3번. 그 4월 3일 날 투자부동산 3억 1,000만 원 전부를 우림 상사에 2억 5천만 원에 매각하면서 대금은 약속 어음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3억 1,000만 원짜리를 얼마에 판 거예요? 2억 5천만 원에 판 거니까 차변에 있는 투자부동산 3억 1,000만 원짜리를 대변에 빼야 되겠죠. 팔았으니까. 그러면 투자부동산 대변에 뺐죠. 자, 그 다음 돈을 받는데 어음을 받았죠. 상품이나 제품 이외의 것을 판매하고 어음을 받으면은 미수금이 돼야 되겠고 투자부동산을 팔아서 나오는 손실은 뭐가 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투자자산 처분 손실이 된다라고 썼죠. 자, 그다음 4번에 강동 상사에서 사무용 책상 의자 3세트를 6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 중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 40만 원을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 책상이나 의자 비품이죠. 차변의 비품 60, 그 다음에 현금 얼마 줬어요? 20 줬고 40만 원을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 40만 원. 자, 5번 안전작업을 위하여 공장간 교량을 설치하고 시공사 대종 설비에 550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결제했다라고 돼 있죠. 자, 여러분들 교량은 제가 개정 과목 뭘로 쓰라고 했어요? 구축물이 된다라고 썼죠. 그 구축물이라고 하는 거는 땅 위에 세워져 있는 구조물인데 그 땅도 아니고 건물도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감소하는 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닌데 시험에서 나온 개정 과목은 그 개정 과목의 예는 교량밖에 없었어요. 자, 6번 당초 계약에 따라 김성실로부터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2월 1일 계약 시 지급한 계약금. 요거는 2월 1일 날 일반 전폐입력 들어가 봐도 되고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하면은 금액을 알 수 있어요. 금액 조회하면은 아마 2천만 원일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 2천만 원, 그 다음 잔액 1억 8천만 원 수표 발행했죠. 예, 수표 발행한 건 당좌액은. 그 다음에 등록 재비용은 취득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자산금액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등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산을 최초에 구입했을 때 그 등기부 등본 그런 데다가 등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와 관련된 비용들은 자산을 구입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기 때문에 자산금액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나간 돈 40만 원도 토지값. 저는 7번 본사 건물 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등기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용이 발생하여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취득세 60만 원. 건물가액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그다음 교육세하고 농특세도 취득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세금이기 때문에 건물가액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고, 그다음 토지 취득 기타 관련 비용. 이것도 전부 다 뭐에 포함을 시켜야 될까요? 땅값이죠. 죄송해요. 말을 잘못했네. 토지의 등기 신청과 관련된 비용이니까 전부 다 땅값에 포함돼야 되겠죠. 그래서 7번은 차변의 토지가액이 그 금액을 다 더하면 96만 원이고 대금은 뭘로 지급했어요? 현금이죠. 자, 그다음 8번에 창고 건물과 토지를 총 2억 2천만 원의 보통예금으로 지급하고 매입하였다. 토지의 취득가액은 2억.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다라고 되어 있냐면요. 2억이에요. 2억. 예, 토지의 취득가액은 2억이고, 자, 그 다음에 건물의 취득가액은 얼마냐면요. 2천만 원이래요. 건물은 2천. 자,
자, 그 다음 밑에 부대 비용 들어간 것들이 있죠. 첫 번째, 토지 중개 수수료 및 등기 이전 비용. 이거 뭐와 관련된 비용이에요? 토지와 관련된 비용이니까 땅값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토지가액이 100만 원 더 증가. 자, 그 다음에 토지 조경공사비가 있는데 토지 조경공사비도 뭐와 관련된 비용이에요? 토지와 관련된 비용이니까 땅값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땅값이 200 증가. 자, 그 다음에 배수로 및 하수 처리장 설치가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울 거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땅을 사잖아요. 땅을 사가지고 이 땅을 이제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쓸 수 있게 만들려고 하면은 땅이 비가 왔을 때 물이 통하는 배수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배수로를 설치하는데 땅 밑에다 배수로를 설치하겠죠. 이 배수로가 유지 보수 책임. 그러니까 배수로는 우리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들었는데 유지하는 책임이 있다.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우리의 자산으로 보는 거단 말이에요. 배수로를. 우리 회사 거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산으로 잡아야 되는데 구축물로 잡아요. 구축물. 구조물이잖아요. 땅 아래에 세워져 있는 구조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축물이 돼요. 근데 우리가 유지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유지할 필요가 없으면 일회성으로 들어간 경비잖아요. 일회성으로 들어간 경비이기 때문에 이건 땅값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토지가액에 포함을 시킨다라는 거. 자, 그러면 얘는 유지 보수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라고 돼 있어요? 국가한테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이 예산은 그 배수로 설치한 게 일회성 경비단 말이에요. 땅을 쓰기 위해서 지출한 일회성 경비이기 때문에 그 비용은 땅값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토지가액에 300만 원을 더 얹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대대적인 창고 건물의 리모델링을 위한 지출. 이건 뭐 건물가액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예, 그래서 건물에 아까 2천만 원 주고 샀었고 리모델링 비용은 건물가액에 포함을 시켜야 되니까 건물이 총 얼마가 돼요? 2,600만이 되겠죠. 자, 9번 신축 공장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비용으로서 취득세 250. 취득세는 건물가액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차변에 건물 250이고 보험료 낸 거는 보험료죠. 네, 매년 나가는 보험료. 화재 보험료는 매년 나가는 보험료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보험료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10번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건물에 대한 재산세 125만 원과 영업부 사무실에 대한 재산세 21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썼죠. 근데 공장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500번대 세금권과금, 사무실에 대한 재산세는 800번대 세금권과금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자, 11번 건설 중인 공장 건물이 완공되었다. 또한 동 건물을 등기하면서 취득세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돼 있죠. 동 거래와 관련하여 건설 중인 자산 계정의 금액은 1억 원이다라고 돼 있죠. 그럼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이 얼마가 있냐면요. 건설 중인 자산이 1억 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이 1억 원이 됐죠. 이렇게 됐다가 이 건물이 완공이 되잖아요. 완공이 되면은 차변에 있는 건설 중인 자산을 어디로 빼야 된다라고 했어요? 대변에 빼면서 계정 과목을 뭘로 대체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건설 중인 자산 1억 원을 빼면서 건물로 대체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차변에 건물 1억 이렇게 대체하면 돼요. 자, 근데 추가로 무슨 돈이 나갔어요? 취득세가 나갔죠. 취득세 1,500, 대변에 현금 1,500. 요거는 무슨 가액에 포함을 시켜야 될까요?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들어간 돈이죠. 취득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세금은 건물가액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했으니까 건물가액이 1억이 아니라 얼마가 돼야 되냐면요. 1억 1,50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2페이지 12번 문제인데 요건 칠판을 좀 지우고 설명할게요. 자, 402페이지 12번 문제 보시면은 공장 신축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비용 1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차했다. 공장의 착공일은 2014년 12월 1일이며 완공일은 2018년 10월 31일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금융비용 자본화인데 자, 앞에서 제가 설명을 안 한 내용인데 설명을 좀 하고 갈게요. 자, 금융비용은 이자 비용을 이야기해요. 이 자본화라고 하는 용어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다의 줄임말을 자본화라고 썼죠. 자본적 자본화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금융비용 자본화라고 하는 거는 이자 비용, 네, 금융비용은 이자비용이죠. 예, 이자 비용을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는 거, 이걸 이야기해요. 자, 금융비용 자본화는 그 원칙은 단기 비용이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자본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계 기준이. 자, 여기 무슨 의미냐면요. 건물을 짓잖아요. 자, 건물을 지어요. 착공, 완공. 자,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그 돈 있잖아요. 돈은 건물이 다 지어져야지 그 잔금까지 다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은행한테 돈을 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돈을 빌리면 뭐가 나가요? 이자가 나가잖아요. 이자 비용이 100원 나갔다. 그럼 이 이자 비용은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나간 비용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돈을 빌리지 않으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나간 그 이자 비용은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간 이자 비용이기 때문에 얘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킬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예, 그걸 우리가 금융비용 자본화다라고요. 금융비용을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킬 건데, 그걸 우리가 금융비용 자본화라고 하고, 원래 원칙은 있잖아요. 그렇게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긴 해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자 비용을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변에 있는 이자 비용을 대변에 빼면서 자산의 취득원가, 건물가액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포함시키려고 봤더니 이 건물이 완성된 건물이에요? 미완성 건물이에요? 미완성 건물이죠? 예. 미완성 건물에 대해서 사용하는 개정 과목이 건설 중인 자산이죠.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100원.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융비용 자본화는 그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이자 비용을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원래 원칙상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금융비용 자본화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원칙은 그냥 이자 비용이 나갔으면 이자 비용인데, 예외적으로 이 이자 비용을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킬 수도 있다.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쯤에 있냐면요. 자, 교재 80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 1번의 외부 구입의 경우에 동그라미 4번에 자본화 대상인 차입원가라고 돼 있죠. 이거 제가 나중에 설명한다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본화 대상,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킬 대상이 되는 차입원가, 이자 비용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 그거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킨다라는 거. 자, 그럼 402페이지 12번 문제로 다시 갈게요. 그 12번 문제 보시면은 이자 비용 100만 원이 나갔는데 이 이자 비용 100만 원을 뭐 한다라고 돼 있어요? 두 번째 줄 끝에 차입금의 이자 비용은 자본화 한다라고 돼 있죠. 자본화 한다 이 말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킨다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보통형 통장에서 돈이 100만 원 나갔는데 이건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니까 개정 과목을 뭘로 써야 되는 거예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당사의 최대 주주인 조진희 씨로부터 제품 창고를 건설할 토지를 기증받았다. 본 토지에 대한 이전 비용 500만 원은 당자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으며 현재 토지의 공정가액은 1억 5천만 원이다. 자, 토지 이전 비용은 건물을 짓는 이거부터가 하는 게 아니라 토지를 공짜로 받았죠. 그럼 차변의 토지, 그 다음에 대변의 개정 과목이 뭐가 와야 돼요? 공짜로 받았을 때는 자산 수중 이익이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야 될 토지가액은 얼마가 돼야 돼요? 시가 1억 5천이잖아요. 근데 취득 부대 비용이 얼마가 나갔어요? 이전 비용 500만 원 나간 거는 땅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간 비용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땅값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가액이 1억 5천이 아니라 얼마가 나와야 돼요? 1억 5천 50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앞에서 배운 건데 그 자산을 공짜로 받았을 때는 차변에 그 자산, 대변의 자산 수중이 들어가는 금액은 시가가 되겠고 이전 비용 나갔으면 이전 비용은 땅값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자, 그럼 14번. 자, 기계를 직기 비품과 교환하였다. 직기 비품의 시장 가치는 500만 원이므로 공정 시장 가치에 의해 비품 계정에 계상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기계하고 비품을 교환한 거잖아요.
서로 다른 종류의 자산을 교환한 거니까 이종자산의 교환이죠. 그럼 이종자산의 교환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준 자산 있잖아요. 준 자산을 제거를 시켜야 돼요. 줬으니까. 그럼 대변의 기계장치 1000만 원 빼고 감노 588만 원 제거한 걸 빼야 되겠죠. 제공한 자산. 자, 얘를 제공하고 취득한 자산은 뭐예요? 비프. 그럼 요 자산의 금액을 얼마로 잡아야 되느냐? 그게 문제가 되겠죠. 요 자산의 금액은 준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라고 썼죠. 이종 자산의 교환으로 취득한 이 자산의 금액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공한 자산인 기계의 공정가액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에서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고 뭐에 대한 공정가치가 나와 있어요? 비품에 대한 공정가치가 나와 있죠. 그럼 원칙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이 없으면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썼죠. 예, 그래서 요거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하면 돼요. 그게 얼마예요? 500이죠. 그럼 차액이 처분 손익이겠죠. 유형자산, 처분이익 88만 원. 네,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사용 중인 창고 건물을 새로 신축하기 위해 철거했으며 아니다. 15번 사용 중인 기계장치를 동일 업종인 거래처의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던 기계장치와 교환하였다. 교환되는 기계장치 상호 간의 공정가액은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죠. 이건 동종자산의 교환이죠. 성격이 유사한 자산을 교환했으니까 동종자산의 교환이고 동종자산의 교환은 일단 얘도 자산을 주겠죠. 준 자산이 기계죠. 기계 취득가액 3,000원, 감루 1,500 해서 얘를 줬어요. 제거. 그리고 기계를 받아왔죠. 자, 요 금액을 얼마로 잡아야 되느냐? 요 금액은 동종자산의 교환이기 때문에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16번 문제 보시면은 사용 중인 창고 건물을 새로 신축하기 위해 철거했으며 철거 용역 업체에 철거 비용 2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자, 철거한 건데 이게 지거 부순 거죠. 지거를 부순 거기 때문에 지거의 장부가액을 처분 손실로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빵어박겁한 걸로 본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을 뭘로 처리해야 돼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하고 철거비가 얼마가 나갔어요? 200만 원이 나갔죠. 철거비도 뭘로 처리해야 되겠어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축 목적으로 기존 건물을 부순 경우 직거를 부순 거죠. 그럼 직거를 없애야 돼요. 건물하고 감루를 제거. 그 다음에 철거비가 나가잖아요. 철거비 200.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용이 전부 다 뭘로 처리가 돼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지 건물 부순 거니까 지 건물의 장부가액 비용이죠. 그 다음 철거비도 비용이죠. 그래서 총 나간 손실 금액이 1,200만 원이죠.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 철거 비용. 예. 자, 그 다음에 17번. 예, 17번 문제는 칠판을 좀 지우고 풀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보시면은 본사 사옥 신축을 위하여 반포 상해로부터 건물과 토지를 구입하고 그 토지에 있던 구 건물을 철거했다. 자, 신축 목적으로 토지하고 건물을 산 거잖아요. 그러면은 토지가액은 토지가액뿐만 아니라 건물도 땅값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고, 그 다음에 건물 철거비나 토지 정지 비용도 다 땅값에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썼죠. 그래서 문제 계속 읽어보면은 토지를 700만 원에 구입하고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또한 구 건물의 철거 비용 20만 원과 토지 정지 비용으로 10만 원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하였다. 토지가액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730만 원이 돼야 되겠죠. 땅값이 700인 거고 구 건물의 철거비뿐만 아니라 토지 정지 비용까지 땅값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썼잖아요.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이 700이 나갈 거고 현금 30만 원 해서 토지가액이 총 얼마가 되는 거예요? 73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고, 16번하고 17번의 차이가 16번은 직거를 부순 거고 1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신축 목적으로 토지하고 건물을 구입한 거잖아요. 직게 아니라 남의 거를 사온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6번은 직거 부쉈으니까 직거를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하면 되겠고, 17번은 남의 거를 사왔는데 사오는 과정에서 건물을 부수죠. 부수는 거는 땅으로 쓰기 위해서 부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물가액도 땅값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고, 건물 철거는 왜예요? 땅으로 쓰기 위해서 건물을 부수는 거잖아요. 철거비도 땅값. 그 다음에 땅이 쓰기 좀
그렇겠죠. 울퉁불퉁하고 이래가지고 땅을 평탄하거나 그 가꾸는 작업, 토지 정지 비용도 땅값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번. 주 한국 자동차로부터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는 가정에서 취득해야 하는 공채를 현금 20만 원에 구입하였다. 단 공채의 현재 가치는 16만 원이며 회사는 이를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래서 공채값으로 얼마를 줬냐면요. 20만 원 줬어요. 20만 원 줬는데 이 중에서 시가보다 더 준 돈이 얼마예요? 4만 원이죠. 이건 어쩔 수 없이 차를 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더 준 돈이기 때문에 차값을 포함시켜야 되겠고, 공채가액은 국공채가액. 공채는 얼마라고 돼 있어요? 16만 원. 이건 뭘로 처리하라고 돼 있어요?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하라고 돼 있죠. 자, 그 다음 19번 볼게요. 19번에 아래와 같이 본사 건물과 관련된 현금 지출에 대한 내역을 보고 알맞은 회계 처리를 하시오. 파손으로 인한 유리교체. 교체니까 수익적 지출이죠. 건물의 일부 도색비, 페인트 칠한 거죠. 요것도 수익적 지출. 내용연수 증가를 위한 계량. 요거는 내용연수가 증가되는 거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이에요. 자본적 지출의 정의가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지출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수선비가 얼마가 돼요? 12만 5천 원. 자본적 지출은 건물. 자, 20번은 그 끝에 줄에 자본적 지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계값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고, 그 다음 21번 얘는 수익적 지출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수선비로 하면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22번. 22번은 교체한 거죠. 영업용 화물차의 타이어와 엔진 오일을 카센터에서 교체. 교체는 뭐라고 했어요? 수익적 지출. 그래서 차변의 수선비가 아니라 자동차와 관련된 수익적 지출이니까 차량 유지비. 차변의 차량 유지비 25만 원, 대변의 현금 25만 원.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23번.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3,500만 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주택백이 발행한 어음을 받았다. 토지는 감가상각 안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변의 토지가액이 1억 1,900만 원만 잡혀 있었을 거예요. 얘는 감누가 없었겠죠? 이를 팔았으니까 차변에 있는 토지를 대변에 떨죠. 자, 돈을 뭘로 받았대요? 어음을 받았으니까 뭐가 돼요? 미수금이죠. 상품, 제품 이 외의 것을 판매하고 어음 받으면 미수금. 자, 그럼 9,900만 원짜리를 3,500에 팔았으니까 얼마 이익이에요? 1,600만 원만큼 유형자산, 처분이익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24번. 영업부에서 사용하던 업무용 승용차를 다음과 같이 고구려카 센터에 매각하고 대금은 15일 후에 받기로 하였다. 자동차의 취득가액이 850이고 감누가 680이죠. 그럼 차변의 차량 운반구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요. 850만 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6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팔아요. 팔면은 얘를 없애야 되겠죠. 차변에 있는 차량 운반구를 대변에 빼고 대변에 있는 감누 680만 원을 차변에 빼요. 제거. 그럼 차가 이렇게 없어졌죠? 차를 이렇게 제거. 자, 이걸 얼마에 팔았대요? 250에 팔았는데 대금은 15일 후에 받기로 했으니까 미수금 25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차값이 170만 원인 거잖아요. 170만 원인데 감누 빼면 170인데 얘를 250에 팔았으니까 얼마만큼 이익이에요? 이제 80만 원만큼 이익이겠네요. 80만 원만큼 뭘로 잡으면 돼요? 유형자산을 팔아서 나오는 이익이다라고 해서 유형자산 처분이익 8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5번.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오토바이는 한 대밖에 없으며 해당 오토바이는 금일 사고로 폐기 처분하였다. 근데 오토바이도 이륜 자동차예요. 이륜 자동차이기 때문에 개정 과목을 차량 운반구로 써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 있는 차량 운반구가 100이고 대변에 있는 감누가 55만 원이잖아요. 그럼 제거 차량 운반구 100만 원 대변에 빼고 감누 55만 원 차변에 빼요. 자, 그러면 이 차가 45만 원짜리잖아요. 얘를 폐기 처분한 거는 빵원 받고 판 걸로 봐요. 45만 원짜리 이륜 자동차를 빵원 받고 팔았으니까 손실액이 얼마가 나와요? 45만 원만큼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폐기 처분한 거는 빵원 받고 판 걸로 보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25번 유형자산 문제까지 다 풀어봤고 26번부터는 6월달 문제잖아요. 이건 무형자산에 대한 문제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무형자산 다 배우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형자산 붕괴와 관련된 건 다 설명했고 그 이론 문제를 해야 되는데 이론 문제는 저기 몇 페이지냐면요. 96페이지죠.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좀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